마음을 걷는 시간, 마음 산책. 예전엔 자주 쓰던 돈인데 요즘은 손이 안 가더라. 요즘 현명한 60대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경조사비, 모임 밥값, 건강식품, 자식에게 주는 돈. 예전엔 당연히 썼습니다. 안 쓰면 인색하다는 소리 들었고, 안 쓰면 체면이 안 섰고, 안 쓰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다 썼습니다. 근데 요즘은 다릅니다. 손이 안 갑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줄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예전보다 돈이 적은 건 맞지만 그게 이유가 아닙니다. 그럼 인색해져서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인생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들 쓰니까 나도 써야지. 안 쓰면 뭐라고 하겠지. 이 정도는 써야 체면이 서지. 근데 이제는 다릅니다. 이거 꼭 써야 하나? 이게 나한테 필요한가? 이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되나? 이렇게 묻습니다. 기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선택합니다. 필요한 곳에만 씁니다. 의미 있는 곳에만 씁니다. 나를 위한 곳에만 씁니다. 요즘 현명한 60대들은 아끼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별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어디에 쓸지 고르는 겁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요즘 60대들은 절대 여기에 돈 안 씁니다. 그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무감으로 가는 경조사비입니다. 1년에 20번, 30번, 봉투 한 번에 10만 원씩 나갑니다. 한 달에 2번만 가도 20만 원입니다. 월 소득 200만 원대인데 10분의 1이 경조사비로 빠져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돈만이 아닙니다. 갔다 와도 관계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64세 이모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모 씨는 은퇴 전 회사에서 30년을 다녔습니다. 동료, 부하 직원, 거래처, 경조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1년에 30번 넘게 다녔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처음엔 다 갔습니다. 나중에 내일 있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달랐습니다. 경조사에 가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인사하고 봉투 내고 밥 먹고 돌아왔습니다. 그게 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모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안 가면 어떻게 될까? 시험 삼아 한 번 안 갔습니다. 아무 일도 안 생겼습니다. 연락도 안 왔습니다.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모 씨는 깨달았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내가 안 가면 연락도 끊기더라.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직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유지되던 것이었습니다. 이모 씨는 경조사를 줄였습니다. 1년에 30번 가던 걸 10번으로 줄였습니다. 가족, 정말 가까운 친구, 이런 사람들만 갔습니다. 나머지는 축의금 카드로 보냈습니다.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마음도 편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수보다 마음의 안정을 택합니다. 수백 명과 얕게 지내는 것보다 10명과 깊게 지내는 게 더 편합니다. 의무감으로 가는 경조사는 관계도 안 남기고 마음만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모 씨는 이제 기준이 생겼습니다. 가족과 정말 가까운 사람만 갑니다. 나머지는 안 갑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볍습니다. 두 번째는 체면 때문에 나가는 모임과 밥값입니다. 불편한데도 갑니다. 안 가면 뭐라고 할까봐, 인색하다고 할까봐, 관계가 끊어질까봐 억지로 웃으며 갑니다. 근데 웃느라 더 지칩니다. 집에 오면 허무합니다. 나 왜 갔지? 65세 김수정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수정 씨는 대학 동창 모임에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안 가면 나만 빠진 것 같고 나 없이 무슨 얘기할까봐 이렇게 생각하며 당연히 갔습니다. 모임에 가면 반갑게 인사하고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달랐습니다. 친구들은 자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해외 발령 받았어. 딸이 대기업 다니는데 연봉이 어떻다더라. 손주가 영재교육원 들어갔어. 수정 씨는 듣기만 했습니다. 수정 씨 자식들은 평범했고
자랑할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수정아, 너희 아들은 뭐 한다고 했지? 수정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회사 다녀.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자기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수정 씨는 끼어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산할 때가 됐습니다. 한 사람당 4만 원씩 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허무했습니다. 집에 오면 왜 이렇게 허무하지? 4만 원 쓰고 3시간 쓰고 에너지 쓰고 근데 남는 게 없었습니다. 즐겁지도 않았고 편하지도 않았고 내 이야기는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냥 체면 때문에 갔을 뿐이었습니다. 수정 씨는 고민했습니다. 다음 달에도 가야 하나? 한 달 뒤 모임 날이 왔습니다. 수정 씨는 안 갔습니다. 미안해. 오늘 몸이 안 좋아서. 핑계를 댔습니다. 모임이 끝났지만 아무 일도 안 생겼습니다.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안 갔습니다. 수정 씨는 모임을 끊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왜 진작 안 끊었을까? 남의 시선을 신경 쓸수록 마음은 더 가난해집니다. 체면을 지키려고 쓰는 돈은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을 더 비웁니다. 수정 씨는 깨달았습니다. 체면을 지키는 소비는 노후를 지키지 못한다는 걸요. 불편한 자리에 가는 대신 정말 마음 맞는 친구 한두 명과 조용히 차를 마시는 게 더 좋았습니다. 밥값 4만 원 쓰는 대신 집에서 남편이랑 편하게 먹는 게 더 의미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효과 불분명한 건강식품 과소비입니다. 약장은 가득한데 몸은 그대로입니다. 오메가3, 루테인, 비타민 D, 칼슘, 홍삼, 프로폴리스, 유산균, 밀크시슬. 아침마다 10개 넘게 먹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씩 나갑니다. 근데 몸은 여전히 아프고 무릎은 여전히 시리고 피로는 여전합니다. 63세 정영희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희 씨는 건강식품을 많이 먹었습니다. TV 홈쇼핑에서 관절에 좋다고 하면 샀고, 지인이 이거 먹고 좋아졌다고 하면 샀고, 약국에서 추천하면 샀습니다. 집에 건강식품이 수십 개였습니다. 냉장고에도 가득, 찬장에도 가득, 침실에도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매일 아침 챙겨 먹었습니다. 이거 먹으면 나아지겠지. 이거라도 먹어야 안심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며 먹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몸은 그대로였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무릎이 아팠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피로는 그대로였습니다. 영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왜 안 나아지지? 그러다 다른 건강식품 광고를 봤습니다. 이번엔 이거다 하며 또 샀습니다. 집에 건강식품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먹다 남은 것도 많았고 유통기한 지난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영희 씨는 버리지 못했습니다.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이렇게 생각하며 쌓아뒀습니다. 어느 날 딸이 집에 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이거 유통기한 다 지났잖아. 영희 씨는 민망했습니다. 그냥 건강에 좋다고 해서.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산책은 다녀? 영희 씨는 대답 못했습니다. 산책은 안 했습니다. 피곤해서, 날씨가 안 좋아서, 무릎이 아파서 이렇게 핑계대며 안 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 돈으로 좋은 신발 사서 매일 걷는 게 훨씬 나아. 영희 씨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건강식품에 한 달에 30만 원 쓰면서 정작 걷기는 안 했다는 거요. 불안할수록 사람은 즉각적인 보상에 약해집니다. 약을 사면 당장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거라도 먹으면 괜찮겠지. 이거 먹으니까 안심이 돼. 이렇게 생각하며 계속 삽니다. 근데 진짜 필요한 건 약이 아니라 생활 습관입니다. 매일 걷기,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스트레칭. 이런 것들이 몸을 바꿉니다. 영희 씨는 건강식품을 줄였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 2-3가지만 남기고 다 정리했습니다. 그 돈으로 좋은 운동화를 샀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몸이 달라졌습니다. 무릎이 덜 아팠고 피로가 줄었고 잠도 잘 왔습니다. 영희 씨는 후회했습니다. 왜 진작 걷지 않았을까? 현명한 60대는 약보다 생활 습관에 돈을 씁니다. 건강식품 30만 원보다 좋은 신발 10만 원과 매일 걷는 습관이 더 값집니다. 네 번째는 노후 자금 빼서 자식 주는 돈입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줍니다. 결혼 자금 좀 보태달라. 전세 보증금 좀 빌려달라. 애 학원비가 부족해. 안 주면 불효자식 만드는 것 같고, 안 주면 자식이 고생하는 것 같아서 줍니다. 근데 정작 내 노후는 텅텅 비어갑니다. 66세 최병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병수 씨는 은퇴할 때 퇴직금으로 1억 5천을 받았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아껴 쓰려고 했습니다. 근데 큰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전세 보증금이 좀 부족해요. 3천만 원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병수 씨는 고민했습니다. 근데 아들 신혼집인데 어떻게 안 도와주겠습니까? 3천만 원 줬습니다. 나중에 여유 생기면 갚을게요. 아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병수 씨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1년 뒤 둘째 딸이 전화했습니다. 아빠, 애 학원비가 너무 부담돼. 한 달에 50만 원만 도와줄 수 있어? 병수 씨는 또 고민했습니다. 손주 교육인데 어떻게 안 도와주겠습니까? 매달 50만 원씩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큰아들한테 3천만 원 줬고 둘째 딸한테 매달 50만 원씩 2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합치면 4200만 원입니다. 퇴직금 1억 5천만 원 중 거의 3분의 1이 빠져나갔습니다. 병수 씨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 1억도 안 남았습니다. 생활비로 쓴 것까지 합치면 9천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병수 씨는 불안했습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어느 날 병수 씨가 아팠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수술비가 500만 원 들었습니다. 병수 씨는 자식들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얘들도 힘든데 내가 돈 달라고 하면 혼자 통장에서 꺼내서 썼습니다. 퇴원하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자식들한테 4천만 원 넘게 줬는데 정작 내가 아플 때는 혼자 해결했네. 병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식 주느라 내 노후가 비고 있다는 걸요. 부모가 안정적일수록 자식은 더 안심합니다. 부모가 돈이 있어야 자식도 편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괜찮으시겠지. 병원비는 있으시겠지. 생활비는 충분하시겠지. 이렇게 안심합니다. 근데 부모가 자식 주느라 다 쓰면 나중에 자식이 더 부담입니다. 자식은 잘 사는 부모보다 흔들리지 않는 부모를 원합니다. 돈 좀 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부모보다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부모가 자식을 더 편하게 합니다. 병수 씨는 바꿨습니다. 둘째 딸한테 매달 주던 50만 원을 끊었습니다. 미안해. 아빠도 이제 노후 준비해야 할 것 같아. 딸은 처음엔 서운해했지만 이해했습니다. 알았어요, 아빠.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병수 씨는 남은 돈을 지켰습니다. 자식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노후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결국 자식한테도 짐 안 지우는 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잦은 외식, 배달, 술자리에서의 소비입니다. 그 순간은 편합니다. 집에서 밥하기 귀찮으면 배달시키고, 혼자 심심하면 치킨 시키고, 친구가 만나자면 술 한잔합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식비가 과도하게 나갑니다. 동창회 모임 외식,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씩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몸도 안 좋아집니다. 62세 한명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명수 씨는 은퇴하고 나서 외식이 늘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밥 해먹기 귀찮았고 아내도 매번 차리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냥 밖에서 먹자. 오늘은 배달시켜 먹자. 이렇게 자주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외식했고 배달은 일주일에 두세 번 시켰습니다. 동창 모임도 한 달에 2번씩 나갔습니다. 술 한잔하고 2차 가면 1인당 5만 원, 6만 원 나왔습니다. 명수 씨는 계산했습니다. 외식 주 4회면 한 달에 16번, 한 번에 2, 3만 원이면 40만 원 넘게 나갑니다. 배달주 2회면 한 달에 8번, 한 번에 2만 원이면 16만 원입니다.
동창 모임 월 2회, 한 번에 5만 원이면 10만 원입니다. 합치면 한 달에 식비가 60만 원 넘게 나갔습니다. 명수 씨 부부 월 생활비가 200만 원인데 식비가 3분의 1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명수 씨는 카드값을 확인하고 놀랐습니다. 식비만 6개월에 36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건강이었습니다. 명수 씨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혈압 높아졌네요. 콜레스테롤도 높고. 요즘 뭐 드세요? 명수 씨는 생각해 봤습니다. 외식, 배달. 다 짜고 기름지고 달았습니다. 치킨, 족발, 찜닭, 중국집 요리. 건강에 좋을 리 없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집밥 드세요. 싱겁게, 담백하게. 명수 씨는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서 먹자. 건강도 안 좋고 돈도 너무 나가.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었어. 매번 밖에서 먹으니까 속이 안 좋더라고. 명수 씨 부부는 바꿨습니다. 외식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배달도 한 달에 한두 번만 시켰습니다. 집에서 밥을 해 먹었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지만 익숙해지니 괜찮았습니다. 동창 모임도 줄였습니다. 한 달에 2번 가던 걸 2달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술도 줄였습니다. 건강 때문에 다음날 피곤하지 않으려고 줄였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명수 씨는 카드값을 확인했습니다. 식비가 한 달에 6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에 35만 원, 3개월이면 105만 원을 아꼈습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혈압이 내려갔고, 체중도 2kg 줄었고, 속도 편해졌습니다. 명수 씨는 후회했습니다.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을까? 외로움으로 쓰는 돈은 외로움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배달 시켜 먹는 순간은 편하지만 몸은 불편해지고 통장은 비어갑니다. 술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많지만 체력은 소모되고 관계는 오히려 피곤해집니다. 현명한 60대는 집밥을 80% 먹고 정말 소중한 사람과만 외식합니다. 술은 건강을 위해 줄입니다. 명수 씨는 이제 압니다. 집밥이 가장 맛있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경제적이라는 걸요. 6번째는 싼 게 비지떡인 생활용품입니다. 싼 신발, 싼 침구, 싼 의자. 아껴 삽니다. 어차피 신발은 다 똑같아. 침대는 비싼 거나 싼 거나 똑같아. 의자는 앉기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며 싼 걸 삽니다. 근데 결국 병원비와 치료비로 돌아옵니다. 나이 들수록 불편의 대가는 더 비싸집니다. 64세 박영철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철 씨는 신발을 아꼈습니다. 운동화 한 켤레에 10만 원, 15만 원. 비싸다고 생각했습니다. 마트에서 2만 원짜리 운동화를 샀습니다. 어차피 신발은 다 똑같아. 걷기만 하면 되지.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갔습니다. 1시간씩 걸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근데 한 달쯤 지나자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무릎이 더 아팠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었고 앉았다 일어서기도 불편했습니다. 영철 씨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요즘 뭐 하세요? 매일 산책합니다. 신발이 어떤 거예요? 영철 씨는 신발을 보여줬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신발로 매일 1시간씩 걸으셨어요? 쿠션이 거의 없네요. 무릎에 충격이 그대로 가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무릎 연골이 손상됐습니다. 당분간 걷기 쉬시고 물리치료 받으세요. 물리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달 동안 다녔습니다. 치료비가 30만 원 나왔습니다. 영철 씨는 후회했습니다. 신발에 10만 원 아끼려다 치료비로 30만 원 썼네. 신발만이 아니었습니다. 영철 씨는 의자도 싼 걸 샀습니다. 책상 의자가 5만 원짜리였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씩 앉아 있었습니다. 책도 읽고 TV도 보고 컴퓨터도 했습니다.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또 참았습니다. 근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허리 디스크 촉이네요. 의자가 어떤 거예요? 영철 씨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 의자로 오래 앉으면 안 돼요. 허리 지지가 안 되잖아요. 좋은 의자로 바꾸세요. 영철 씨는 의자를 바꿨습니다. 30만 원짜리 의자를 샀습니다. 허리 지지가 되고 높이 조절이 되고 쿠션이 좋은 의자였습니다. 영철 씨는 계산했습니다. 신발 2만 원 아끼려다 치료비 30만 원 썼고 의자 5만 원 샀다가 결국 30만 원짜리로 바꿨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걸 샀으면 돈도 덜 들고 아프지도 않았을 겁니다. 영철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이 들수록 불편의 대가는 더 비싸다는 걸요. 젊을 때는 싼 신발 신어도 괜찮았습니다. 몸이 버텼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다릅니다. 싼 신발 신으면 무릎이 아프고 싼 의자에 앉으면 허리가 아프고 싼 침대에 자면 등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병원비로 돌아옵니다. 신발 10만 원 아끼려다 치료비 30만 원 쓰고 의자 20만 원 아끼려다 허리 치료에 50만 원 쓰고 침대 30만 원 아끼려다 등 치료에 100만 원 씁니다. 현명한 60대는 몸 편한 것에만 돈을 씁니다. 좋은 신발, 좋은 의자, 좋은 침대 이런 것들에 돈을 씁니다. 비싸 보여도 결국 병원비보다 쌉니다. 영철 씨는 이제 압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걸요. 몸이 불편하면 결국 더 많은 돈을 쓰게 된다는 걸요. 마지막 7번째는 정리되지 않은 보험과 중복 지출입니다. 언제 들었는지도 모르는 보험들이 있습니다. 암보험, 실손보험, 치아보험, 운전자보험, 연금보험.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씩 자동이체로 빠져나갑니다. 근데 뭐가 뭔지 모릅니다. 어떤 보험이 어떤 걸 보장하는지, 중복되는 건 없는지, 지금도 필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냥 불안해서 해지 못합니다. 67세 김정희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희 씨는 보험을 많이 들었습니다. 30대부터 들기 시작해서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설계사가 이건 꼭 필요해요라고 하면 들었고 지인이 나도 이거 들었어라고 하면 따라서 들었습니다. 보험이 10개가 넘었습니다. 한 달에 보험료가 45만 원 나갔습니다. 월 생활비 200만 원인데 보험료가 거의 4분의 1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불편했습니다.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가는데 근데 해지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아프면 어떡하지? 지금 해지하면 손해 아닌가? 이거라도 있어야 안심이지. 이렇게 생각하며 계속 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보험 한번 정리해 보세요. 요즘 보험료가 엄마 생활비 절반 가까이 되잖아요. 정희 씨는 딸과 함께 보험을 확인했습니다. 보험 증권을 다 꺼내서 펼쳐놓고 봤습니다. 암보험이 3개였습니다. 왜 3개나 있어? 딸이 물었습니다. 정희 씨는 기억이 안 났습니다. 설계사가 이것도 필요하다고 해서. 실손보험도 2개였습니다. 엄마, 실손보험은 하나만 있어도 돼요. 2개 있어도 중복으로 못 받아요. 정희 씨는 몰랐습니다. 운전자 보험도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운전해요? 정희 씨는 5년 전부터 운전을 안 했습니다. 무서워서 면허증을 반납했습니다. 근데 운전자 보험은 계속 내고 있었습니다. 연금보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만기가 지났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만기 지났으니까 찾으셔야죠. 정희 씨는 깜빡했습니다. 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암보험 3개 중 2개 해지했습니다. 하나만 남겼습니다. 실손보험 2개 중 하나 해지했습니다. 운전자 보험 해지했습니다. 연금보험은 만기금을 찾았습니다.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보험료가 4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에 25만 원 절약됐습니다. 1년이면 300만 원입니다. 정희 씨는 놀랐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내고 있었지? 복잡할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보험이 많으면 안심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복잡하고 불안합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어. 혹시 필요한 건데 해지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근데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뭐가 있는지 알겠어. 필요한 것만 남았어. 정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보험도 노후엔 정리가 필요하다는 걸요. 젊을 때는 보험을 많이 드는 게 맞습니다. 아이 키우고 집 사고 일하고 보장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노후엔 다릅니다. 자식 다 키웠고 집도 마련했고 은퇴했습니다. 이제는 보험을 늘릴 때가 아니라 줄일 때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해야 합니다. 정희 씨는 이제 압니다. 보험료 절약한 돈으로 진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다는 걸요. 병원비로 쓸 수도 있고 여행 갈 수도 있고 손주 용돈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현명한 요즘 60대는 절대 여기에 돈 안 씁니다.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의무감으로 가는 경조사비, 체면 때문에 나가는 모임과 밥값, 효과 불분명한 건강식품, 자식 주느라 비는 노후 자금, 잦은 외식과 배달과 술자리 싼 게 비지떡인 생활용품, 정리되지 않은 보험과 중복 지출. 이 7가지에 돈을 쓰지 않습니다. 인색해져서가 아닙니다. 기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60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의무에서 선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다들 하니까 나도 해야지, 안 하면 뭐라고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의무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게 나한테 필요한가? 이게 의미 있나? 이렇게 묻고 선택합니다. 경조사도 선택하고, 모임도 선택하고, 건강식품도 선택합니다.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만 하면 됩니다. 둘째, 체면에서 편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남들이 어떻게 볼까? 우리가 초라해 보이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며 체면을 지켰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편한가? 우리가 행복한가? 이렇게 묻고 편안함을 택합니다. 불편한 모임에 가지 않고, 자식 눈치 보며 돈 쓰지 않고, 집에서 편하게 밥 먹습니다. 체면보다 편안함이 더 중요합니다. 셋째, 불안해서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이거라도 먹어야 안심이지, 이 보험이라도 있어야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불안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진짜 필요한 게 뭐지?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이렇게 묻고 구조를 만듭니다. 건강식품 수십 개 먹는 대신 매일 걷고 보험 10개 드는 대신 필요한 것만 남기고 정리합니다. 불안으로 막 쓰는 게 아니라 구조를 만들어 쓰는 겁니다. 현명한 60대는 돈을 안 쓰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 안 쓰는 걸 안 쓰는 겁니다. 의무감으로 가는 자리, 체면 때문에 하는 소비, 불안해서 사는 것들. 이런 건 인생에 안 쓰입니다. 오히려 인생을 무겁게 만듭니다. 현명한 60대는 이런 것들에 돈 안 씁니다. 대신 진짜 필요한 곳에 씁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과의 시간, 몸이 편한 것들, 건강을 지키는 습관, 마음이 편안한 생활. 이런 곳에 씁니다. 돈은 줄어도 기준이 생기면 인생은 가벼워집니다. 예전엔 이것저것 다 쓰느라 돈도 많이 나갔고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필요한 것만 쓰니 돈도 덜 나가고 마음도 편합니다. 이건 안 써도 돼. 이건 꼭 써야 돼. 이렇게 기준이 생기니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디에 돈을 안 쓰고 싶으신가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선택하세요. 안 쓸 곳을 정하고 쓸 곳을 정하세요. 그게 현명한 60대가 사는 방법입니다.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선별하는 겁니다. 인생에 안 쓰는 걸 정리하고 인생에 쓰는 걸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돈은 줄어도 인생은 가벼워집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